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3월을 넘기게 됐습니다. 2월에 최종 변론이 끝났는데 3월 한 달 내내 결론을 내지 못했고 4월 선고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4월부터는 그야말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합니다. 선고일이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 대통령 운명은 치명적으로 달라집니다. 여야 모두 그 4월 18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후 31일째입니다.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일을 잡지 못하면서 헌재의 최종 결론은 사실상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당초 헌재가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만큼 늦어도 3월 내에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지만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4월까지 심리가 이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탄핵 인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은 6명인데 인용과 각하 의견이 5대 3으로 나뉘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이면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두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 이후엔 재판관 6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은 대통령 탄핵 선고가 4월 18일을 넘길 거냐입니다. 자, 넘기면요, 이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가고 헌재 소장 권한 대행도 문영배에서 김영두 재판관으로 바뀝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두 재판관 공석이면 재판관이 6명이 되기 때문에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마지노선으로 꼽힙니다. 만약 이 이후까지 선고를 하지 못한다면 재판관 2명 공백을 넘는 구도 재편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물러나면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지명한 재판관이 동수가 됩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도 임명 순서에 따라 김영두 재판관이 이어받게 됩니다. 소장 권한대행은 탄핵 심판 재판장이 되기 때문에 평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이 다음 달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인 체제 판결 가능 여부는 변론기 시작 전에 결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늦어도 4월 18일 전 결론이 날 거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그때까지 재판관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면 18일을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을 불과 사흘 남겨두고 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2월에 변론이 끝났는데 선고는 4월까지 넘어가는 겁니까? 네, 외부에서 재판관 평의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요. 이 대통령을 파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재판관 수요 6명이잖아요. 결국 숫자 6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직 헌법연구관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늦어지는 거면 최종 의견 수렴에 문제 있는 것 말고는 없다고요. 전례로 보나 그간 헌재의 업무 방식으로 보나 쟁점 정리, 결정문 문구 다듬기 같은 걸 하고 있을 시기는 지났다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김 기자 말한 대로 6명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늦어진다고 한다면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5대3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각하 의견 없이 인용이 5명, 기각이 3명일 경우요. 1명만 더 인용으로 끌어오면 6명이 모여서 파면이 가능해지죠. 반대로요. 인용 의견 1명이 마음을 바꾸면 4대4 동수로 기각이 되는 거고요. 경계선에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설득의 과정이 끝없이 이어지느라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네. 그래도 어쨌건 선고 일자를 정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누가 언제 이 날짜를 정하는 겁니까? 네, 보통 선고 여부나 날짜를 지정하는 거요. 헌법재판소장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영배 소장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심판처럼 중요한 사건이요. 주심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영배 소장 대행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주심인 정의영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지명했죠. 결국 탄핵 심판 종착점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과 현직 대통령 지명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갈린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각하가요. 기각 말고 각하가 3명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인용이 5명, 기각이 0명, 그리고 각하가 3명일 경우요. 이때 결론은 기각이 됩니다. 결론이 인용이려면 6명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각하는요. 재판관 절반이 필요합니다. 5대3은 인용도 각하도 둘 다 아니라서 기각이 되는 거예요. 재판관 중에 기각 의견이 없는데도 결론이 기각이라는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선고를 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의견으로 당겨오려는 과정이다. 이런 추론도 나옵니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는요. 김복형 정계선 두 재판관이 평의에서 언성을 높여서 싸웠다 이런 얘기도 돕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두 재판관이 이 대척점에 서 있는 건 최근에도 드러났죠.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요. 김복형 재판관은 내란 특검을 거부한 거나 재판관 미임명 모두 법 위반도 아니라고 봤거든요.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거부도 재판관 미임명도 모두 법 위반은 물론 파면 사유로까지 인정했습니다. 정반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선고일 지정은 늦어지고 외부에선 평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김지은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번 달 선고가 물 건너가면서 민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4월 18일이 넘어가면 사실상 대통령 탄핵은 기각이라는 위기감 속에 그때까지 풀 엑셀을 밟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임시 자격으로라도 마 재판관을 참여시켜라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불안하냐고 맞섰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장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한대행과 단판을 짓겠다는 건데 이번 주말을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마 후보자 없이 현행 8인 체제에 대한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한 2분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절차적인 문제를 따지시기도 하고 시간을 좀 끌고 계시다라는. 민주당은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일인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때까지 결론이 안 나면 사실상 기각이지 않겠냐며 풀 엑셀을 밟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 윤석열과 김건희가 통치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밀란이 날 겁니다. 우리 국민은 죽어나갈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소에 마 후보자에게 임시재판관 지위를 지정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오늘 밤 제기합니다. 국민의힘은 기각이 유력하다 보니 민주당이 불안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영 대변인은 파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선 마 후보자가 필요하니 막말과 궤변을 쏟아낸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고 기일을 잡지 않으면 진짜로 할 분위기입니다. 당 일각에서는 국무위원 전원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탄핵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 승계 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한덕수를 탄핵하면 안 된다고 의원 다수가 나를 공격했다며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담이 크다는 당 중진들의 만류로 지난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보류했지만 이러다 대통령 돌아오겠다는 위기감 속에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외치는 강경파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다음 주 초에도 선고 기일이 안 잡히면 국무위원 전원 탄핵 배수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직무가 정지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해도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탄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일 본회의를 여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 플랜 B를 생각해 두자는 건데요. 현실화되려면 여당 이탈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어림없는 구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통한 파면 방안까지 포함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민주적 수단을 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플랜 B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개헌안에 대통령 임기 종료일을 못 받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회 제적의원 과반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결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과반을 차지하는 데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탈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죠. 오케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파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개헌에는 단 한 표도 이탈이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복귀 뒤 시간을 갖고 개헌안을 합의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까요? 장고 중이라는 게 공식 입장인데 대통령 선고 전에 임명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당의 마은혁 임명 압박은 헌재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재민 지원센터를 찾으며 산불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좀 도와주죠. 일곱 식구 갈 데가 없니다.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좀 잘했어.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외적으로도 미국 관세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와 현안을 챙기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마 후보자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 선고를 빨리 하라면서 동시에 마 후보자도 임명하라는 건 결과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 아니겠냐며 선고 전에 임명할 가능성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엿새 만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헌재 문을 닫겠다는 협박이라며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때 김복형 재판관이 미임명은 위헌도 위법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언급하며 즉시 임명할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말 탄핵 찬반 진영 모두 장외 여론전 총력전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관들에게 여론 압박을 주기 위해
최대한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을 밤새 지켰습니다. 주말과 그 휴일을 기해서 좀 더 저희들이 단합하고 또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야는 주말 모두 거리로 나섭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울산 등 각지에서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에 오릅니다. 전한길 강사는 신촌 대학가 집회에 나서는데 일부 현역 의원들도 참가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에서의 유죄가 무죄로 바뀐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청년들이 분노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 무죄 선고로 보수 지지층들의 분노가 커졌다며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거리로 나갑니다. 이 대표 2심 선고 이후 열린 첫 주말 집회에 현역 의원 대부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 5당은 서울 광화문에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주엔 현역 의원 19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났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만 탄핵 반대 단체가 20만 명, 탄핵 찬성 단체도 경복궁역과 안국역 근처 집회에 각각 10만 명씩 참가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정현주 기자, 사회부 자연길 차장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정 기자, 민주당은 이 4월 18일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4월 18일 넘기면 대통령 탄핵이 사실상 물 건너간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그날 끝나거든요. 4월 18일 이후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두 가지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재판관이 떠나면 대통령 추천 몫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채울 수 있습니다. 3명만 기각 결정해도 기각인데 보수 성향 재판관이 4명 이상으로 늘어나죠. 두 번째, 2명 임명 없이 6명 체제가 되는 건데요. 이 경우 6명 만장일치가 돼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있으니 만장일치 쉽지 않죠. 이러나 저러나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지금보다 확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뭐든 다 하겠다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지난주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가 또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은혁 후보자 빨리 임명하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마 후보자가 들어가면 보수 성향 재판관 3명이 반대해도 탄핵이 인용되고 빨리 선고하자고 분위기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임명 안 하면 한덕수, 최상목 탄핵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요, 역풍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선고기의 데드라인은 아무리 늦어도 4월 초, 그때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4월인데 왜 4월 초입니까? 네, 4월 18일이지만 4월 초를 넘어가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후엔 마은혁 후보자를 설령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다 해도 너무 촉박해서 4월 18일 전 선고 때는 마 후보자가 참여하기 힘들어지죠. 게다가 4월 초에도 결론을 못 내면 기각이라는 거 아니겠냐. 그때부터는 2판 4판이라고 당 관계자는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판 4판 그 아이디어들이 또 막 나오는 것 같네요. 네, 4월 초 이후 액션 플랜을 당 지도부자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는데요. 강경파 사이에서는 아이디어는 분출되고 있습니다. 임기 지나도 후임 임명 전에는 심판 계속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법 통과 가능성이 있고요. 국무위원 전원 탄핵시킨 뒤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 후보자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대신 동시에 국회도 이 사태에 책임지겠다. 국회의원 총사퇴해서 국민평가 받겠다는 극단적인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현재에서 해결이 안 되면 개헌 국민투표로 대통령 파면하자는 주장도 보셨죠.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나오면서 한숨 돌리나 했더니 위기감이 대단하군요. 네, 자칫 대통령이 돌아오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상당합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어차피 대통령 돌아오면 그날부터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해 24시간 국회에 대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덕수 최상목 탄핵 감행에 따르는 입법 독주 부담 여전하죠. 앞서 말씀드린 플랜 B, 실제 추진하면 전례 없는 국정 마비거든요. 이 모든 것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이 잡히면 추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차영규 차장.
조금 전이에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무슨 카드를 던졌는데 상당히 좀 새로운 카드예요. 뭡니까? 네, 우원식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마흔역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 조금 뒤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권한쟁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마흔역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 이렇게 가처분 신청도 낸다고 하는데요. 헌재는 최상목 권한대행 권한쟁의에서 이렇게 답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 같은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이번에 특이한 게 가처분인데요. 헌재는 최상목 대행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권한쟁의는 지위를 부여하는 심판이 아니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재판관 지위는 임명장을 받아야 인정되는 건데 헌재가 그런 지위를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권한쟁의는 우원식 의장이 이길 가능성이 높지만 시간이 걸리고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들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부 자윤길 차장, 정치부 정현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세 번째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은 8분 만에 끝났는데요. 재판부는 지난번 과태료 300만 원에 이어 이번엔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로 세 번째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없는 재판은 불과 8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가 없고 오늘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나왔다며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재판 불출석 때 부과한 과태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더 올라간 겁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당대표 활동이 예정돼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출석 거부가 반복될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출석을 강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인 출석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뭐 의문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재판부를 정말 능멸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인장 발부해서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채택돼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파기 자판, 대법원이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직접 판결하란 건데요.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건지 백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파기 자판을 꺼냈습니다. 대법원을 향해 이재명 대표 최종심을 직접 판결하라는 겁니다.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은 파기 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법리적 오류나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신속한 판결이 요구될 때 대법원은 직접 판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파기 자판을 주장하는 이유는 촉박한 시간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결과를 뒤집을 때 보통 쓰는 파기 환송의 경우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해서 다시 대법원 재상고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선거 전까지 대법원 최종심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파기 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 가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요. 그게 또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또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파기 자판은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2023년 한 해 파기 자판은 전체의 0.073%,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 5.5%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일축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것은 그게 상고심에서 뒤엎어질 확률은 0%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가 되는 비율이 고작 1.7%인데 그걸 이 대표가 했지 않냐며 파기 자판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가 검찰 상고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습니다. 이제 대법원으로 간 이 대표 공직선거법 판결이 언제 나느냐가 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최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늘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넘겼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선 무효형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3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넘겨야 합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다음 날 바로 상고했습니다. 상고장 제출 기한은 선고 이후 7일 이내, 이후 상고 이유서는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고 시간을 최대로 사용했다면 최장 27일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만 하루 만에 상고했는데 사건 기록까지 빨리 넘어가면서 약 한 달가량 대법원 심리 시작 기간이 단축된 셈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 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가 단축된 점을 감안해 대법원이 2달 만에 선고한다면 선고 시기는 5월 말이 됩니다. 만약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 상고심 결론 시점이 선거의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2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터전에 큰 상처를 낸 산불이 밤사이 내린 단비에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태풍처럼 번지며 경북 지역을 초토화시킨 의성 산불 주불이 7일 만에 잡혔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17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양 4개 지역의 모든 주불이 진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해 안동과 청송, 영양을 넘어 동쪽 끝 영덕까지 확산됐던 산불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149시간 만입니다.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초속 27m의 바람을 타고 화마가 번지면서 피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습니다. 경북 북부에서만 산불로 24명이 숨졌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까지 감안하면 사망자는 총 28명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천여 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4분의 3에 달합니다. 주택과 창고 등 시설물 피해는 추정되는 것만 2,500건이 넘습니다. 내일도 순간 최대 초속 15에서 20m 바람이 예보된 만큼 재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산림당국과 지자체는 뒷불 감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별로 헬기를 대기시켜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잔불 정리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산불을 낸 실화자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됩니다. 오는 31일 성묘를 하다 불을 낸 50대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반면 경남 산청 산불은 강한 바람에 진화와 확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험한 산세 탓에 인력 접근이 어려워 시간이 다소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밤사이 찔끔 내린 비가 천군마마 같았습니다. 바짝 말랐던 대기의 습도가 높아지면서 날아다니는 불씨를 잡았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화마가 할퀴고 간 지역에 추적추적 봄비가 내립니다. 잔디도 땅도 오랜만에 흠뻑 젖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영양군에 3mm의 비가 내린 걸 비롯해 의성과 안동, 청송, 영덕도 1.5에서 2.5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적은 양이었지만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습도가 70에서 90%까지 오르면서 불씨가 바람에 날리는 비화 현상이 줄었습니다. 비화는 1km 반경까지 불씨를 옮기며 산불을 확산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헬기 투입을 못하게 하는 연기와 안개도 걷어내 가시거리도 확보했습니다. 산불의 그런 확산을 누그러뜨려 주거나 산불의 그 강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요. 헬기 투입도 상당히 원활해졌고 진화의 효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산불 진화대와 공무원, 군장병들은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서 잔불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게 되면 방향 따라가고 다른 것도 시도로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덕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념으로
여기에 기온이 다른 날에 비해 낮아져 대기가 건조해지는 걸 막았고 바람도 잔잔해지는 등 자연의 도움을 받으면서 마침내 초대형 산불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경남 산청 산불은 아직입니다. 불길은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 근처까지 왔습니다. 산림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천왕봉을 사수한다는 계획인데 변수는 바람입니다. 이 소식은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지리산 능선을 따라 길게 늘어졌습니다. 물을 뿌려보지만 화마는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습니다. 밤사이 산불은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과 4.5km 떨어진 곳까지 번졌습니다. 지리산에서만 80헥타르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왕봉 사수를 위해 지리산 기슭 사찰 일대를 중심으로 200m 길이의 방화선이 구축됐습니다. 사찰에 있던 유물들은 인근 박물관으로 옮기고 건물엔 방화포를 씌우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긴급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찰도 방염포를 씌우고 그다음에 이제 탑도 이제 이렇게 그 방염포를 다 씌울 수 있었습니다. 하동군 쪽 주불이 잡힌 가운데 산림당국은 마지막 화선이 남아있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은 화선은 4km가량. 10,000대 넘는 헬기가 진화 작업에 나선 가운데 주한미군의 치누크와 블랙호크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변수입니다. 최고 순간 풍속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율은 94% 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안전 및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재민 수는 2,000명을 넘었고 시설 피해 역시 8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네, 경북 안동은 큰 불은 잡았지만 산불이 남긴 재와 먼지가 도시에 켜켜이 쌓여 숨쉬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세정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불길이 잡히면서 붉은 하늘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마을 곳곳으로 퍼집니다. 연기가 사라진 곳엔 먼지와 잿가루가 남았습니다. 화재 현장 옆에 있는 실외기를 물티슈로 닦아봤습니다. 재와 섞인 먼지가 묻어나옵니다. 화마를 피해 대피소에서 한숨 돌린 주민들에게는 통증이 몰려옵니다. 말하기 힘드니까 내가 안 하려고. 연기 세갖고 아파 죽을 지경인데. 괜히 자꾸 기침 나오고 막 지금 갈수록 증상이 자꾸 나타나요.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화재로 인한 초미세먼지는 일반 초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합니다. 일산화탄소나 발암물질, 또 휘발성 유기화학물이나 독성가스나 증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기뿐 아니라 심혈관계나 신경계 면역계까지도 손상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초미세먼지가 일정량 증가했을 때 호흡기 입원 환자는 최대 1.3% 정도 증가했지만 산불의 경우 10%까지 늘었습니다. 다환 방향조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불 진화 후에도 실내 조리기구, 그리고 침대 같은 곳에서 한 40일 넘게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고 공기청정기와 물걸레 청소로 계속 먼지를 닦아내고 마스크도 자주 교체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주불이 잡히기까지 소방대원과 진화대원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불을 끄다 지쳐 길바닥에 누워버린 모습에선 목숨을 건 사명감이 느껴지는데요. 불길과 맞선 사투의 현장,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불길을 잡기 위해 물을 뿌리며 산을 오르는 진화대원들. 산불 진화에 한번 투입되면 16시간 가까이 불길에 맞서 사투를 벌입니다. 낮에 잠깐 쪽잠을 자고 밤에 주로 야간 산불에 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산세가 심하다 보니까는 낙석 같은 위험이 많습니다. 불을 끄다 지친 소방대원들은 장비도 추스르지 못한 채 길바닥에 쓰러지고 맙니다. 저희들이 착용하는 장비 같은 거를 차고 100m 가까이 지쳐갖고 못 움직여요. 아니 복합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 온 마을을 불태우는 산불 속 몇 시간씩 이웃을 대피시킨 의리 있던 주민도 있었습니다. 확 불이 쓸고 가면서 이거는 전쟁터도 아니고 내 차에 봉고차에 태워서 다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90대 노모는 화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진짜 불은 타도 뛰어들고 싶더라고, 심정이. 사회봉사만 하다 보니까 끝내 엄마 돌아가시는 거 남은 사람은 챙기고 나는 못 챙겼다는 거. 역대급 산불로 사랑하는 가족,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당의 산불 예비비 추경 요청에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CEO들과 함께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삼성의 중국 사업 확장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국회의사당에 해당하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중국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왕이 외교부장,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외교 경제 컨트롤 타워가 총출동했습니다. 글로벌 CEO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투자할 만한 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我们出台稳外资系列政策，持续打造投资中国品牌。 시 주석과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한 이 회장은 방중 성과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중국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네. 이번에 인상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이 남으셨나요?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2일 베이징의 샤오미 자동차 공장에서 레이진 회장을 만나고 이틀 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를 방문했습니다. 차량용 전자장비 최대 고객과 잇따라 회동한 겁니다. 재계에선 이 회장의 이번 일주일간 방중에 대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중국 시장을 강화하는 행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처음으로 주주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연이은 구설에 급락했던 주가는 오늘 4% 올랐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코스피 상장 후 처음 열린 주주총회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주주들에게 경영자로서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주주총회 직후 즉석 기자간담회에서도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의 매출 실적에만 바라보고 저는 정말 단순하게도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이죠. 사실은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도 잘못한 거예요, 저희는. 더본코리아는 지난 1월 백햄의 원유 함량과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과거 지역 축제에서 농약통 사용 의혹, 감귤 맥주 재료 함량 논란 등 각종 구설에 휩싸였습니다. 외국산 재료로 만든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해 형사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상장 당시 최고 6만 4천 원대를 기록했던 더본코리아 주가는 백햄 사태 이후 2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백 대표는 소통을 늘리며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실 뭐라도 던지면 맞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리스크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다고 그래야죠, 뭐. 하지만 이걸 기회로 삼겠습니다. 백 대표의 공개 사과에 오늘 더본코리아 주가는 전날보다 4% 이상 오르며 한 달 만에 3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장중한 때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식 커뮤니티 일각에선 제대로 된 해명 없는 텅 빈 사과였다는 부정적 반응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증시에 잠시 중단됐던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가 가능해지면 뭐가 달라지고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31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상장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진 건 지난 2020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공매도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합니다. 예컨대 10,000원짜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7,000원으로 떨어지고 나서 다시 사면 3,000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번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립니다. 글로벌 금융그룹에선 국내 증시를 떠났던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외 자금이 유입돼 주가 반등을 기대합니다.
과거 공매도 재개 이후 호스피 수익률은 매번 상승한 바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은 감안해야 되겠지만 3개월 정도의 시기를 두고 본다면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면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 일각에서는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정 종목의 공매도가 집중되며 갑작스럽게 큰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매도 물량 또 다시 떨어지면 주가도 하락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불안함, 불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 공매도 등을 통제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도입해 증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네,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 추방 위기에 놓인 한국 학생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미국 이민 단속국은 아랑곳 않는 모습입니다. 대낮에 길거리에서 유학생들을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길 가던 학생 앞을 가로막는 한 남성. 배지를 보여주고는 학생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습니다. 곧바로 모여든 이민당국 직원들이 학생을 에워싸더니 수갑을 채워 끌고 갑니다. 체포된 학생은 튀르키예 출신으로 보스턴 터프치대에서 아동연구, 인간 발달학을 공부하는 박사과정 유학생입니다. 해당 학생은 약 1년 전 교내신문에 대학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체포됐는데 루이지애나의 수용시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엘라베마대에서도 최근 이란 출신 박사과정 유학생이 체포돼 구금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체포됐던 한국 학생 정모 씨에 대해 법원이 체포와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는데도 당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여하는 외국 학생들을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대규모 비자 취소를 경고했습니다. Every time I find one of these lunatics, I take away their visa. You're saying it could be more than 300 Sure, visas? I hope. At some point, I hope we run out because we've gotten rid of all of them. 이에 미국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체포 학생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 실세,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으로 테슬라를 표적으로 한 방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계 남성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질러 체포됐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전합니다. 주차된 테슬라 차량 한 대에서 불꽃이 터집니다. 한 남성이 차량 사이에서 나오고 곧이어 그 옆 차량으로 불길이 번집니다. 수리센터 정문 유리에는 저항하라는 문구가 스프레이로 적혀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은 지난 18일 한 테슬라 수리점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한국계 3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He attempted to mask his identity by wearing black attire, concealing his face, and wearing gloves. The suspect then began shooting the surveillance cameras with what appeared to be a rifle. 김 씨는 화염병을 이용해 주차된 차량에 불을 붙였는데 최소 5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에게는 재산 파괴와 방화, 화염병 소지 등의 혐의를 비롯해 연방 범죄 혐의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가 공산주의 또는 팔레스타인 관련 단체와 연관돼 있는지 여부도 살피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테슬라에 대한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NBC 방송은 최근 미국과 캐나다에서 테슬라 차량에 대한 공격이 최소 80건 넘게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30년간 봉인됐던 외교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수집한 정보가 담겼는데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 원인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지난 1994년 7월 8일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고작 17일 앞두고 있던 북한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일성의 사망에 따라 정부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82세였던 김일성의 사인에 대해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과 심장쇼크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가 공개한 31년 전 외교 문서에는 다른 시각과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소련 시절 북한과 긴밀한 관계였던 불가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현지 북한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김일성이 남북 관계 등 주요 현안에서 김정일과 심하게 충돌했고 흥분 상태에서 잠을 자다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에 보고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교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을 볼 때 의문스러운 점도 있다며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남북 대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김일성의 사망을 촉진시켰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타살 가능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당시 주 베트남 북한 대사관은 베트남 언론사가 사망 소식을 보도하자 터무니없는 날조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가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접하고서야 진정을 되찾은 사실도 외교문서에 담겼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웃나라 태국 방콕의 대형 빌딩이 무너질 정도였습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층 높이 대형 건물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먼지 구름이 일어나고 놀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또 다른 고층 건물의 수영장에서는 물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정오쯤 미얀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접 도시인 태국 방콕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ที่มันตกลงมาตุบตับแบบลงอะไรเงี้ยก็เลยบอกลูกว่าไม่ไหวแล้วนะอะไรเงี้ยลูกเราไปทางหนีไฟกันอะไรเงี้ยก็เลยพากันวิ่งแบบตะกุตะลุดลงมาจนถึงตอนนี้ค่ะพี่สั่นมาก 유럽 지중해 지진센터에 따르면 이날 두 번의 강진 중 첫 번째 강진은 7.7 규모로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북북서쪽으로 248km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첫 강진 후 12분 뒤에는 규모 6.4의 두 번째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두 나라의 구체적인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았는데 AFP 통신은 미얀마 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과 태국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공중으로 치솟습니다.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분출하는 용암을 지켜봅니다. 최근 연이어 분화하고 있는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의 용암이 현지 시각 그제엔 300m 높이까지 솟구쳤습니다. 용암은 화산 정상 칼데라 내부에서만 흐르고 주거지를 위협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5년 만에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동반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참석이었는데요. 우클릭 행보라는 분석인데 일부 유족들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거 민주당에서 논란이 된 이 천안함 자폭설 사과하라는 건데요. 오늘 뭐라고 했을까요? 박지한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유족들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씨를 2년 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다가 철회하고 성남시장일 땐 천안함 충돌설 논문을 SNS에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박선원 노종면 의원은 과거에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포함해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는 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어젯밤 고 민평기 상사 유족은 한마디 사과 반성 없이 참석한다고 비판했고 고 민상사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오늘 이 대표를 향해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회장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에서 허위 사실이나 음모 제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혹 제기와 모욕을 안 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천안함 자폭설과 관련해 국가가 결정한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의심한 사람이 없다며 공식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여권 잠룡들의 전략은 명확해졌습니다. 이 대표와 붙어 볼만하다. 내가 제일 이 대표와 잘 싸울 수 있다고요. 홍지연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오히려 잘 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SNS에 언제가 될지 모르나 차기 대선을 각종 범죄로 기소된 범죄자와 하는 건 우리로서 더 편하게 됐다고 글을 올린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선거가 시작되면 저 같은 사람이 무서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국민은 상대방을 속 시원하게 두드려 패주는 정치인과 하루하루 실속 있게 할 정치인을 구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재난 극복에 진심이라면 예비비 삭감 문제를 사과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본성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진짜 이분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차마도 튀어나온다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산불 피해 현장에서 사흘째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상수가 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입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의대생들 복귀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100% 복귀했는데요. 자,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혹시나 낙인이 찍힐까? 또 복귀를 해놓고 수업 거부를 하진 않을까? 학교 측은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면서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창 의대생들로 넘쳐야 할 건물 내부가 한산합니다. 수업 중입니다란 팻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강의실도 대부분 불이 꺼져 있습니다. 사실상 학생들이 전원 복귀한 서울대 의대는 향후 1, 2주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림대 의대도 비대면 강의는 물론 출석 체크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복귀 후 수업을 듣는다는 이유로 다른 의대생들 사이에서 낙인 찍히지 않도록 조치한 겁니다. 실제 수업을 들어야 복귀로 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수업 거부를 막고 미복귀 학생들에 대해서는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나름의 고육지책인 셈입니다. 다른 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계 결석이나 지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마음이 너무 불편하긴 하죠. 어떤 학과는 뭐 우대해주고 어떤 학과는 조금 뭐 기준이 막 빡빡하고 이런 거 없이 다 같은 기준으로 많은 기준. 그게 좀 더 공정. 의대생들의 복귀는 연세대와 고려대를 시작으로 더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자정 등록을 마감한 울산대 의대는 사실상 학생 전원이 복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귀 후 수업 거부 관측도 나왔지만 서울대 의대 수업의 수강 신청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기류 변화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팔 한 짝 내놓을 각오 없이 뭘 하겠다고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며 복귀한 의대생들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권 잠룡들이 뭘 해결할까요? 네, 바로 산불입니다. 이 경북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에 이 여권 잠룡들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일정 다 취소하고 안동으로 향했는데요. 서울시장인데 저기까지 갔군요. 네, 현장에 서울시 소속 소방대원들도 투입됐거든요. 대원들 직접 찾아서 격려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재민들에게도 일상 찾을 때까지 돕겠다고요. 김문수 장관도 아까 보니까 급히 내려갔더군요. 네, 그런데 이 사람 마주치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봉사에서 내내 3일째. 아이고. 원희룡 장관 처음 와서 며칠째. 몇십 분 간다고 많이 탔다. 네, 김문수 장관 임시대피소에서 이재민들 손 직접 잡고 위로도 했습니다. 대구도 사실 피해가 좀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은요? 네, 진압훈련 해둔 덕에 이 대구 달성 산불은 초동 진압했다는 홍준표 시장. 오늘은 고생하는 대원들과 인사 나눴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은 안 보이는군요. 현장을 방문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반응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호 실패 얘기가 나와요? 네, 이 대표 지금 당 차원의 경호뿐만 아니라 이 경찰 신변 보호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어제 경북 영양에서 성난 이재민이 휘두른 외투에 맞았죠. 이 경호원 뒤늦게 이 대표 앞을 막았지만 폭행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도 여럿 있었는데 왜 못 막았냐는 거군요. 네, 이 대표 줄곧 방탄복도 입었고 또 신변보호팀도 곁에 뒀죠. 민주당은 오늘 경호 실패 사례가 다시 생겨선 안 된다며 경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달라졌습니까? 네, 주변 경호팀 이 대표 주위에 공간을 만들어서 취재진조차 못 다가오게 하던데요. 차를 탈 때도 에워싸서 보호를 하고요. 이 대표가 사흘째 지금 내려가서 만나고 있는데 어때요? 현장 분위기는? 네, 고향 안동을 비롯해서 이 경상도 지역 이재민들을 주로 만나고 있죠. 반기기도 하지만 마냥 좋은 반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제 오셔요. 아 진짜 지금 집하고 다 떴다고요. 갈 데도 없어요. 지금 도와주면 뭐예요? 저기 늦게 와갖고. 3일째 못하고 있다. 3일째. 운동 들어가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정치적 행위들이 벌어져서 운동을 들어가자. 사진 찍으러 왔자. 대표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놔두세요.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네, 이재명 대표 이 일부 이재민 항의와 관계없이요. 산불 현장 행보는 이어갈 예정입니다. 나라에 돈 많아요. 아이고. 이런 거 알아보니 세금 내지요. 돌아갈 여당 야당 싸움하지 말고 제발 인생 좀 이런 걸로 싸우지 말아야죠. 맞아요. 싸울 게 뭐 있어요. 싸울 게 뭐가 있겠냐 했지만 오늘도 여야 재난 대응 예산 진실 공방 벌였죠. 이 공방 말고 참사 해결에 집중할 때가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경북 지역 큰 불이 잡히면서 이제 산불은 경남 산청에만 남았습니다. 내일 비 소식이 있긴 한데요. 아쉽게도 중부에만 내립니다.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강원 산간은 최대 5cm의 눈이 쌓입니다. 동쪽의 건조특보는 계속 유효하겠고요. 당분간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비 온 뒤 날이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낮은데요. 주말 내내 꽃샘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에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도, 춘천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내륙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 수 있어 농작물과 과수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도 서울 7도로 한 자릿수에 그치겠고요. 체감온도는 4도까지 내려갑니다. 모레부터는 뚜렷한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최악의 산불을 잡을 때까지 숨은 영웅들이 많았습니다. 목숨 걸고 불길로 뛰어든 소방관들, 탈진될 때까지 화마와 싸운 진화대원들, 내 가족 일처럼 자원봉사하고 성금 보낸 이웃들, 그 처절했던 사투와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 마침표 찍겠습니다. 산불 최전선의 영웅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